추석 잔치 준비들은 잘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올 추석이 아마 근래에 가장 썰렁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1년 365일 오늘만 같아라 라고 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참 답답합니다. 채나 이스라엘 하소연의 단도직입, 오늘은 또 우리 한반도에 참 이거 답답하고 긴장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정세, 이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북측이 또 미사일 실험을 했죠. 근데 이번에 실험한 미사일은 ICBM 같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실험은 지금 유엔의 제재 조항에 걸려 있어서 북측이 하면 안 되는 이제 실험인데, 이번에 한 건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뭐냐? 이 포탄이 빵 쏘면은 그냥 곡선으로 직접 타겟에 날아가서 떨어져서 폭발하는 이런 미사일이 아니라, 이 순항미사일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듯이 이렇게 이제 조종하는 대로 이렇게 원형으로도 돌고 갈지자로도 돌고 이렇게 하면서 타겟을 쫓아가서 이제 요격하는 이러한 미사일이죠. 배 타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순항미사일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7,580초 동안 1시간이 3,600초니까 2시간이 좀 넘는 시간을 1,500km를 순항을 해서 자기네 이제 영역 내에서 순항을 해서 타겟을 정확히 이제 타격을 하고 성공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야, 이거 우리 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 실험하는 이런 미사일 이런 곳마다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확인하려면 좀 걸리겠죠. 누가 또 그 사실을 확인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북측은 이 군사적인 도발, 이 순항미사일을 쏜다는 거는 이거는 남측을 겨냥하는 것 아니면은 일본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괌까지도 권역 내에 근거리 공격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저희들이 내놓는 말로는 뭐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고 저희들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폭탄이 무슨 방어하는 데만 쓰는 폭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북측이 이런 실험을 하는 중에 북측의 지금 최고 권력층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외부의 언론들의 관측, 그리고 북측을 늘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것 같다, 뭔가. 조용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김정은이에 대한 노골적인 이 항명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측의 권력 구도가 불안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물론 김정은이가 스스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대남 도발 쇼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세력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도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참 우려스럽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중국의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1대1로의 실패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봉쇄 전략에 지금 시달리면서 자기의 집권은 동시에 연장을 해야 되는 이런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했던 샤오캉 사회, 소강 사회, 뭐 전부가 이렇게 부자 되고 살자 이랬던 이제 등소평이의 전략을 이렇게 일부 넘겨받은 것 같은 체제를 유지하다가 과감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 공동부유라는 구호입니다. 함께 잘 살자, 이런 얘기죠.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공동으로 부유를 누리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 다르게 바꾸면 뭡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쓴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억강부약이라고 했나요?
중국이 공동으로 부유하자. 부자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없는 사람까지 공동으로 벼랑간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강부약해야죠. 있는 사람 것 뺏어서 없는 사람 쪽에 나눠줘야 되는 게 공동부유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논리냐? 그야말로 마르크스 혁명론이죠. 없는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의 재산을 뺏어서 공동으로 나눠 갖자. 이거 우리 공산당 선언 공부할 때 다 공부한 내용이죠. 말하자면 중국이 원론적 코뮤니즘, 원론적 마르크시즘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잘 나가던 국제적인 ICT 산업의 주자들, 이거 다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부서졌죠. 유명하던 뭐 마윈부터 시작해서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일본 투자자, 미국 투자자, 우리 삼성까지도 많이 철수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거지요. 이 속에 미국의 압박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가 정상 통화를 90분간이나 해서 서로 어떻게 좀 잘 지내보자라는 비슷한 얘기 했다고 그랬지만 결과로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속에서 무엇까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냐? 중국의 연예인들에 대한 탄압. 공산사회가 공산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뭡니까? 풀어진 사회의 기강을 잡는 거고, 풀어진 사회의 기강을 잡으려면 연예 활동을 위축시켜야 하는 거죠. 자본주의적 연예 활동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위병식 춤을 추고 홍위병식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그와 같은 사태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내부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거죠. 내년에 무사히 등소평의 권력을 연장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주 급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특별한 또 도발적인 규제를 전 세계를 향해서 발표했는데요.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중국의 영해를 항해하는 이러한 모든 외국 선박은 자기들에게 여기에 진입할 때 신고를 하고 진입해야 된다. 왜 들어오는지, 어떤 배가 들어오는지, 얼마짜리인지, 뭘 실었는지 뭐 샅샅이 다 신고해라. 잠수함까지도. 이러한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네 체면도 있으니까 신고 안 하면 그다음에 시비 걸어야죠.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냐? 타이완을 둘러싼 바다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 일본을 비롯해서 이 동북아 쪽으로 들어오는 배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또는 중동으로부터 동남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배들은 거기 다 지나야죠. 게다가 미국이 자유항행을 선포한 이 지역의 바다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들어가려면은 중국에다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신고를 의무화했으니까 뭔가 저희들 체면 유지는 하려고 들겠죠. 그 속에서 지금 대만이 유엔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만 유엔 가입을 지금 국제적으로 여론화하는 작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바이든은 아직도 이제 시진핑하고 전화할 때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얘기를 철회한 적이 없다. 아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일 유엔에 대만이 유엔 가입한다면 그 얘기는 그냥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더욱이 금년 말에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민주주의 국가 대회를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뭡니까? 반공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이 중국에 반대하는 나라들 모여가지고 단합대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지금 극도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는 쪼그라들고 있고 국제적인 위신은 위축되고 있고 긴장은 높아가고 있고 어떻게 이 거대한 이 덩어리가 폭발을 할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에 있어서도 중국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탈레반을 그냥 자기네가 쉽게 돈 좀 준다고 그래서 장악하고 이렇게 쉽게 전개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새로운 권력 교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스가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조기에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총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더욱 극우적인 전쟁 불사 중국 정도하고 전쟁 불사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지도부가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한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걸 놓고서 완전히 이거면 진흙탕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지요. 과연 이래도 우리가 지금 될 때냐? 이 속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곧 금주에 한국을 방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이가 오는 이유가 뭐냐? 이 왕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부장 올 때마다 우리한테 좋았던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도 그냥 어깨 툭툭 치고 이러는 인간인데다가 아주 시건방지기가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이런 인간인데 왜 오는 거냐? 중국이 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에 압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압박하고 있느냐? 우리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이 지상군 편성의 개편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편하는 거냐? 물론 장비도 이제 강화하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대형 전투, 소규모 국지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형 전투를 예상하는 이러한 군 개편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만큼 중국으로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과 정부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내년 2월에 진행될 예정인 물론 IOC 주관이죠.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내야 하는데 북측은 이미 못 가게 됐습니다. IOC가 너희 자격 없어. 그래서 참가 자격을 뺏어버렸죠. 거기 북측에서 이제 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시진핑이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멋지게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던 이제 우리 문 대통령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측 못 오는데 이래저래 유럽 측을 비롯해서 미국의 친미 쪽인 국가들에서 이거 참가해야 돼? 참가를 하지 마. 이러고 미적거리는 상황인데 만일 한국이 우리 거기 불참한다라고 먼저 치고 나가면 참 골치 아픈 얘기죠. 근데 와서 고분고분 꼭 참가를 해주세요. 이럴 것도 아닐 겁니다. 안 참가하기만 해봐. 뭐 이따고 소리 할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왕이가 온다는 때에 맞춰서 한미일 간에서는 북핵 수석 대표들의 회합이 지금 예정이 또 돼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놓고 굉장히 급박하게 국제적인 힘들이 오고 가고 부딪히고 있죠. 지금 우리 동해바다에서는 영국의 최대 항공모함이 와서 합동군사훈련, 우리 해군하고 일정한 범위의 합동군사훈련을 이미 시행을 한 바가 있고요. 얼마 안 됐죠. 지금도 유럽의 각 국가에 독일의 군함까지가 지금 동북아 쪽으로 독일 군함은 지금 카라치 항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인데 동진을 해서 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삼면이 바다인 이 바다의 파고가 상당히 만만치 않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여기서 곧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척 차분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충분히 지키고 견뎌낼 수 있다. 이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뭐 퇴역하고 나온 장성들이 만든 그런 조직들에서 우려가 터져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고, 군이라는 건 기강 그리고 화력으로 싸우는 건데 우리는 과연 기강 쪽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근데 거의 그런 데 관심이 없죠. 나한테 지원금 나왔냐 안 나왔냐, 나는 왜 안 받는데, 누구는 왜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는데,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돈을 정부에서 준다면 거기에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되죠. 물론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야, 이건 내가 이 나라에 고마움을 느끼고 이 나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이게 내 생명과 직결이 된 건지 의식을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선거판이 더구나 벌어지다가 보니까 요새는 전부 그 얘기뿐입니다. 누구 찍어야 돼? 그래도 누구 골라야 돼? 편가르고 몰려다니고, 야, 그거 누가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가 되면 아니고 뭐 이거 그것도 무슨 정말로 나라가 얼만큼 발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기준이 아니죠. 여전히 또 뭡니까? 지역 그리고 정당 이것만을 쫓는, 거기다가 이제 돈 주는 놈이 좋은 놈이지. 우리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의식 가지고 빛나는 미래라는 걸 꿈꿀 수 있습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금지 오겹으로 사랑한다는 이 나라의 부모들이 자식들의 내일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지 차례상 앞에서 좀 심각해져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